안지환 씨,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한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워낙 성격이 꼼꼼하다 보니까 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한 도시만 꼼꼼히 살펴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뭐 예루살렘처럼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들이 있죠. 꼼꼼히 그 도시만 파고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요,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인 도쿄를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텐데요. 근데 대도시 하면요, 뭐 다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정유라 씨? 네, 저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또 일본 그중에서 이제 도쿄를 선택해서 가게 됐는데, 네, 도쿄를 가게 되니까 하루 만에 구경을 다 할 수는 절대로 없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되는데 그것도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뭔들. 근데 정말 우리가 도쿄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엔 정말 꼼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함께 가시죠. 네, 여기는 하라주쿠인데 메이지 신궁으로 들어가는 진바구시라는 다리입니다. 무슨 축제인가 봐요, 지금? 옷차림이 특이해요. 네, 이거는 매주 일요일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이 사람들은 만화 속이나 게임 속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본 적 있어요. 예, 코스프레라고 하는데요. 복장을 뜻하는 코스튬과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가 합성된 말로 원래 영국에서 죽은 영웅을 추모하던 놀이였는데 일본으로 오면서 더 대중화됐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을 이렇게 촬영하는데 좀 사람들이 꺼리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자기를 표현하는 마니아 문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져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줘요. 네, 의상들 분위기 다 다른데 이분은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예, 이것도 설정 중에 하나인데요. 뭐 헤어스타일뿐 아니라 행동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는 게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매니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다 알만한 복장의 옷이에요. 이처럼 만화는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인데요. 그 매니아층도 두터워 건물 하나에 만화와 관련된 각종 물건들을 파는 전문 쇼핑몰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르사유 장미네요. 네, 여기선 만화뿐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그리고 프라모델, 왕구는 물론 원화의 대본까지 구입할 수 있는데요. 최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도 알만한 옛날 만화 주인공들까지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화에 대한 모든 게 다 있는 셈이네요. 참 갖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무엇보다 그 나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만화책의 종류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서 아동용뿐 아니라 경제나 철학, 그리고 전통에 관련된 만화까지 소재가 무궁무진했습니다. 네. 와, 정말 많네요. 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예, 애니메이션의 원본이 되는 원화들인데요. 종류별로 세분화돼 있어서 원하는 것만 골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만화 영화로 보면 될 텐데 이런 걸 왜 살까요? 뭐 옛날 동전이나 우표를 모으듯이 원화를 모으는 것도 취미생활인데 비디오와는 달리 소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게 그 아까 입었던 옷들인가 봐요. 네, 코스프레 사용하는 의상들인데요.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해주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즐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요. 네, 여기는 젊은이들의 유행을 주도한다는 하라주쿠역인데요. 1964년 도쿄올림픽 계기로 젊은이들의 거리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 중 하나는 10대들의 유행과 문화를 알 수 있는 다케시다 돌인데 좁고 긴 골목에 유명 연예인의 옷과 유행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은데요. 저는 캐릭터 상품에 관심이 많아서 팬시 용품 가게에 가봤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런 게 정말 관심 많잖아요. 옛날 거부터 최신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오래전부터 사랑받고 있는 스머프네, 스머프. 예. 이거는 캐러멜 소년대 깜찍하죠. 네. 도쿄는 도시 곳곳이 걸어서 다니기 편하도록 돼 있어서 보행자들의 천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특히 이 요요기 공원은
각종 거리 공연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집합소로 유명합니다. 특이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네. 무슨 벌써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오, 지금 뭐 춤을 추는 것 같은데. 네. 나이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머리 모양이. 아이고,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즐기는 것 같아서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 영화 흉내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 또래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다른 공연이네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용기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무대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그 대학로 같은 것이군요. 네, 네. 저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한때 공연이 중지된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한때 범죄 증가와 공공 질서 유지를 염려한 정부에서 90년대 중반 모든 공연을 중지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뭐 음악, 춤들 그리고 그런 걸 구경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젊은이들한테는요, 저렇게 문화와 저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꼭 필요해요. 그럼요. 참 잘하시네. 네. 외국인이었네요. 네, 뭐 잘 알려진 명소다 보니까 외국인 공연자들도 꽤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매진이라는 노래 같은데, 아이고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 감미로운 목소리가 그 평화로운 공원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렸는데요. 저도 넋을 잃고 한동안 계속 서 있었어요. 참 잘하시네. 네, 정말 문화의 공간답네요. 네. 여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디죠? 예, 여기는 젊은이들한테 그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오다이바를 가는 중입니다. 그 오다이바는 도쿄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데 놀이시설 그리고 각종 쇼핑시설이 갖춰진 거대한 인공도시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예, 수상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유리까모메라는 신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모노레일 위로 다닌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저거 지나간 거예요? 워낙 순식간이네. 우와, 여긴 어디길래 이렇게 환상적인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18세기 유럽의 거리를 완벽하게 이제 재현해 놓은 여성 전용 고급 쇼핑몰인데요. 네. 이름이 비너스포트예요. 오, 강수영 씨 잘 보세요. 좋아하시겠네. 전 가고 싶어요. 근데 일반 상가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요. 디자인도 독특해요. 뭐 라스베가스 같죠. 네. 그 오다이바를 가면 여기를 제일 먼저 구경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 독특한 디자인도 많고요. 그 도쿄의 멋쟁이들은 다 여기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되게 비싸서 아이 쇼핑만. 참, 보기만 해도 머리 아파요. 이건 뭐예요? 예, 이건 제작 과정을 설명한 건데요. 네. 이게 바로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잎과 똑같은 재료를 이태리에서 가져와서 직접 만든 거래요. 네. 또 오다이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도요타 자동차 전시장인 도요타 시티 쇼케이스입니다. 글쎄요, 뭐 자동차 전시장에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물론 자동차 모델을 구경한다는 점에서 일반 전시장과 같지만 자신이 직접 시운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유라 씨도 타봤어요? 예, 저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되게 관심 있던 차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직접 타봤는데요. 타보면서 좋은 거는 네. 이 전시장에 전체 이거 무료로 시승할 수 있다는 너무 좋은 좋았겠어요. 이야, 전 쇼핑센터 한가요, 여기 오지. 여기는 놀이공원 오셨나 봐요? 여기는 후지티비 마스코트 라우라고 하는데요. 예. 오다이바 안에는 후지티비 본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이 사람은 그 모형인데 후지티비 대표하는 MC로 아저씨가 여학생 등장하는 거예요. 네. NHK가 중장년층이 많이 본다면 후지TV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TV인데요. 여기에는 인기 프로그램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포스터와 세트를 갖춰놓고 견학하게끔 해놨어요. 가만 있어봐. 이게 미니어처 같은데. 예, 이야, 진짜하고 너무 똑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세트에 사용됐던 드라마를 또 상영하고 또 더욱 실감나게 해놨어요. 이렇게. 예.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냥 수집하는 정신이 역시 일본인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해놔야 되는데요. 각 프로그램의 세트장을 그대로 살려두고 누구나 촬영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네. 야, 애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러게요. 네. 되게 좋았어요. 예. 기념적 촬영도. 네. 유라 씨네. 마치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오다이바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지금 보이는 레인브리지에서 바라보는 석양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연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네. 여기 갔을 때 이 아름다운 석양을 남자친구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면 훨씬 더 이뻐요. 네. 정말 연인과 함께 가보고 싶은 만한 곳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꼭 가세요. 네, 정말 일본은요, 거리마다 정말 특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아무래도 방금 보셨던 오다이바가 제일 인상적이었었는데 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섬이라고 해서 되게 조그만 섬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큰 섬이었고 거기에 온갖 그 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여기가 정말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바다를 메워서 인공 그 섬을 만들어서 인공 도시를 만들었다는 걸 보면 참 미래형 도시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또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1850년대쯤에 그 서양 함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장애물을 설치한 데서 시작했지만 원래 오랫동안 계속 방치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쿄 안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 시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치돼 있던 그 섬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역사적 장소를 새로운 명소로 만든 거네요. 맞아요. 근데 또 그 만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건물 전체가 만화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들어있었는데, 실제로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전 참 그게 놀랍거든요. 진짜 그 방대한 만화책의 그 양에 놀랐고요. 네.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하기 힘든 것들도 되게 많아서 사고 싶은 게 많아서 또 구입을 하기도 했고요. 거기서 원래 사고 싶었던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다 틀린데 그 들어가는 입구마다 그 전문적으로 이제 하나씩 판다는 거. 장르별로 뭐 DVD면 DVD, 뭐 캐릭터면 캐릭터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이면 책 이렇게 그 만화책도 종류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면은 뭐 아동용 만화책이 있고 이쪽 집에 들어가면 뭐 그런 식으로 되게 특이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런 도쿄의 구석구석 모습까지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 도쿄 그냥 구석구석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그 도시와 사람들이 서로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만 자라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요. 도시도 자라고 성장하면서 사람과 도시가 좀 닮아간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또 저도 또 한 가지 또 더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과연 서울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이야말로 그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오늘 도쿄 구석구석 잘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